이영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많이 듣고 건강에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김혜숙님 반갑습니다. 이영주님 박사님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요? 같이 먹어도 됩니다. 같이 먹게 되면 마그네슘하고 비타민C하고 붙어가지고요. 마그네슘 흡수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전에 같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키토산의 식이섬유와 차전자피의 식이섬유가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요? 자, 키토산은 그냥 다 용해가 되어집니다. 위장에서 녹는다라는 겁니다.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차전자피는요 그냥 부풀입니다. 부풀어 오른다. 키토산은 이온화되어져서요 플러스 차지를 띱니다. 양이온이 되어집니다. 양이온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잘 달라붙습니다. 키토산은 마이너스 이온을 가진 분자가 잘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C는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라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금의 NaCl에 염소가 또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달라붙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잘 붙는다. 차전자피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부푼다. 이것의 차이라서요. 효과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키토산도 드시고 차전자피도 먹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효과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저는 땡땡 화이버를 먹은 지 5년이 더 됐습니다. 변비 해소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으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키토산으로 바꿔도 드셔보시고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님, 선생님 비타민C 메가도스 6년차입니다. 제가 복용하는 방법은 새끼 식사 때 끼니당 3g씩, 그 외 시간에는 1시간마다 1g씩 먹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용 방법인지요? 맞습니다. 아주 잘 드시고 계시네요. 저분 저렇게 되니까는 9g은 기본에다가 시간마다 또 드시면 예를 들어서 8시간 동안만 먹는다고 해도 17g 정도를 먹고 있는 거죠. 저 정도를 먹으면 건강 유지하는 데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저분처럼 18g, 20g 정도씩 드셔보세요. 한 2, 3년 먹으면 다이어트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잘 되도록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저분처럼 잘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황찬영님, 항상 이렇게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채팅창에 오셔서 글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족냉증, 아토피, 피부염증, 목 이물감, 복부 팽만, 밥을 조금만 먹어도 트림이 나오는 증상 등등을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하면 좋아질까요? 자, 일단은 수족냉증, 아토피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피부의 염증이나 목 이물감이나 복부 팽만이나 트림이나 저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없애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일주일 정도입니다. 네.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아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처음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님 안녕하세요. 김영란님, 키토산 먹으니 변비 와서 어찌 해소하나요? 마그네슘 어느 것이 좋은지요? 자, 키토산을 먹고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키토산 먹고 변비가 오면 즉시 끊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토산을 먹고 변비가 왔는데 계속 먹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파내야 됩니다. 파내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제발
키토산 먹고 변비가 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끊고 괜찮아지면 또 드시고 괜찮아지면 또 드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키토산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변비가 오지 않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몸이 개선되어져 가고 세포대사가 활발해져 가면서 수분을 머금어버리고 수분을 몸 안에 많이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장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변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별로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면 일단 빨리 끊고 물을 열심히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변비는요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변비 오면 무조건 끊고 다시 먹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은요 울트라 마그네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 또다시 가보겠습니다. 한영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1년 2개월째인데 이번에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축성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나왔는데요. 계속해도 될까요? 자, 이분요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적고 있는데 비타민C를 몇 개를 드셨는지 좀 적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C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만 드셨나요? 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제대로 전부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제가 먹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드시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먹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좀 적어 주시고요. 뭘 먹고 있는지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비오유키소를 먹으라고 그런다고 아무 제품이나 먹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제품이나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제품을 드셔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염선이님, 염선이님,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음료수도 물로 포함되나요? 네, 음료수도 물에 포함시켜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오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루타치온은 하루 몇 알씩 먹어야 되나요? 글루타치온 하루 3알에서 6알 정도까지 먹으면 적당합니다. 비타민C는 하루 3번 식사 중에 9개씩 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동영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염선이님, 음료수도 물에 포함시켜서 드시고요. 물은 좀 많이 먹을수록 더 좋고,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염분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는 남도록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 각종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남도록 먹는 게 맞다. 많이 먹는 게 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식을 하면은 장수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식을 해도 적당한 수준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소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부족하게 먹다가 보면 영양실조가 온다. 대표적인 영양실조가 소금 영양실조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소금 영양실조. 너무 적게 먹다 보니까 염분조차도 적게 먹게 되고 염분이 적게 들어있는 몸을 가지고는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 채널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염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 많다. 또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 물 마시고 숨 쉬고 계시잖아요. 물 마시고 숨 쉬는 것처럼 이게 기본이 되듯이 숨도 많이 쉬어야 되지만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남으면 빠져나갑니다. 해를 주지 않고 빠져나간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남도록 먹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공기처럼 소금과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것이고요.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 이 소금과 비타민C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적게 먹고 무조건 소식을 하고 적게 먹다 보면 안 그래도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실 텐데요. 소금도 비타민C도 적게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질병이 생겨도 진단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몸속에는 염분은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염분만 챙겨 먹어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염분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몸은 점점 건강해진다. 거기다가 비타민C까지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기본이 뭐냐면 물과 공기, 소금, 비타민C. 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내 체온이 유지가 되어져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오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기본을 하십시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기본을 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염 진통제 대신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소염 진통제는 약이고요. 소염하고 진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염 진통제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뭐 이 정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염증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고 진통도 통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거다라면 어딘가 다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뭐냐라는 거고요. 주로 보면은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통증, 염증의 경우에는 먹고 있는 것과 관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고 위장, 소장, 대장, 물질의 흡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소염 진통제도 같이 먹어주다가 결국은 이제 이 소화기관이 정상화되어지면 소염 진통제를 끊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약물은 길게 먹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길게 먹어가지고도 몸은 망가져버린다. 그래서 근본적인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보시는 게 맞다. 그 근본적인 원인의 출발은 소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K님, 선생님, 근육 운동 시엔 단백질 섭취를 1.5배에서 2배 정도 섭취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많이 먹어주는 게 근육 운동을 할 때는요, 많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당뇨의 경우에는 1.3배 정도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1.5배 정도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저 배수를 어느 정도 먹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단백질의 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단백질 하루에 70g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70g이 100% 흡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반응도 나타나고요.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전혀 먹는다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1.5배를 먹는다고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잘 충분한 양을 먹어주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통 체중 60kg당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7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계란 13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계란 13개를 주면서 하루 동안 다 먹으라 그래도 먹기가 사실 힘들죠. 지금 말하는 단백질 좀 버겁네요. 저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극히 저도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타가지고 마셔버립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쉐이크를 타가지고 마신다. 물 마시듯이 마신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한 스쿠프가 보통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 2개 정도 먹으니까 60g. 음식으로 먹는 거 별도로 이렇게 2개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아침에, 오전에 1개, 저녁, 오후에 1개, 이런 식으로 2번을 먹어버리면 굉장히 잘 들어가진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단백질을 먹게 되면 분해를 시켜야 되고, 분해를 시키려면 또 내 몸의 에너지 소모,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난 분해를 시켜버린 그걸 먹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잘 챙겨 드셔보세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업, 회사, 뭐 이런 접대, 이런 관계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 장이 나빠가지고요. 술만 마시면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설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뭐 한약 뭘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드셔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잡힙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아미노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장을 좋게 만드는 데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긍정이님, 여쭤볼 게 많아서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 상담 코치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을 겁니다. 코치 선생님하고 일단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마리님, 안녕하세요. 비오유키소 한 달째입니다. 비타민 B, 아미노산, 밀크시슬 먹고 있습니다. 소화는 점점 돼 가고 있고요.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몸도 좀 따뜻해지고요. 몸에 힘이 좀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점점 이제 한 달 되셨잖아요. 3개월 뒤에는 아마 펄펄 날아다니는 몸이 되실 겁니다.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박마리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계시나요? 대답 좀 적어주세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운동 제대로 하시고, 식사 제대로 챙겨 드시고요. 지금 그 영양제 잘 드시면 3개월 후에는 날아다닐 수 있는 수준의 건강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열심히 실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님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이영주님, 아미노산은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상당히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자, 제가 사이트를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미노산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미노산을 꼭 챙겨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은 염분 부족 현상이 많고요.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위산이 적게 나오고 위산이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흡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몸 안에 각종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아미노산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효소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아이의 소화가 되어져 있는 분해가 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을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아미노산은 계속 공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검색을 해서 좀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영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KK님 단백질 보충제에 용융 소금 넣어서 비타민C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베스트겠네요. 아, 이분은 또 이 한 차원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아미노산 단백질 보충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세이크 통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세이크 통. 자, 제품을 막 보여주기엔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요, 이런 데다가, 이런 통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는다. 참. 일단 물을 넣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지금 한 여기까지 가득 집어넣으면 500ml 정도 되는데요. 450에서 500ml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소금입니다. 소금. 네. 이 소금을 티스푼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넣습니다. 2개 정도 넣어도 네, 그렇게 뭐 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티스푼으로 2개 정도요. 그 다음에 넣고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 소금이 이제 녹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면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걸 1차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보통 단백질 파우더를 구매를 하시면 스쿠프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1개를 떠가지고 집어넣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반 개 정도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뭘 넣냐면은 아미노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아미노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아미노산 넣고요. 그 다음에 꿀을 또 좀 탑니다. 꿀. 네. 요렇게 해서 비타민C 분말로 되어져 있는 것 약 2g 정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뚜껑 닫고 흔듭니다. 열심히. 네, 뚜껑 닫고 열심히 흔들어서 아침부터 계속 마십니다. 조금씩 계속 밥 먹을 때도 마시기도 하고요. 뭐 저는 뭐 다양하게 먹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걸 2개 정도를 먹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장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제가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 설사를 합니다. 좀 많이 먹었다 뭐 1개 정도 먹어가지고는 별로 괜찮은데요. 뭐 캔으로 뭐 2개, 3개 정도만 되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미노산 안에 그 주작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글루타민요. 글루타민이 장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집니다. 필수적으로 글루타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루타민은 항상 챙겨 먹는 게 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장에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준다. 그리고 배가 따뜻해진다. 글루타민 꼭 챙겨 먹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제가 지금 3개월째 먹었는데요. 변이 달라집니다.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미노산만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비오유키소,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 다 먹었는데 각종 영양제 제가 개수로 따지면 10가지가 넘어가는데요. 그걸 먹고 있을 때에도 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맥주 마시면 설사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아미노산, 글루타민 먹고 해결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요. 닥터 한스 글루타민 찾아보세요. 그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 KK님께서 적어 놓으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베스트겠네요. 라고. 이 글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입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분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꽃님 반갑습니다. 이 눈꽃님 또 네, 자주 오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오신 것 같군요. 박사님, 저는 겨울만 되면 장염이 아미노산으로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상당히 난감한데요. 아미노산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 전부 싹 끊어버리시고 아미노산만 드시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다 끊으시고 아미노산만 드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식사 제대로 챙겨 드시고 영양제 전부 골고루 다 잘 드시고, 그게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입니다. 드시고 추가로 아미노산을 먹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장에 염증이 생긴다. 비타민C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산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거 전부 다 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를 사용을 해서 내 몸이 돌아가는 거지 아미노산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은 필수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필수다.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허병설님 반갑습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지, 칼슘이 들어있는 게 좋은지. 칼슘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들어있는 경우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칼슘 드시고 추가로 마그네슘이 들어있더라도 드시는 게 더 좋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몸에 또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드시면서 밸런스 조절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몇 미리그램을 먹으라고 적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시면서 먹는 게 좋죠. 마그네슘은 하루에 최저 400mg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800mg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많이 먹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마그네슘을 먹었다 싶으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뒤에는 400mg씩 챙겨 먹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경아님, 비타민C 적정량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비타민C 적정량은 설사 나오기 직전까지 드시는 겁니다. 설사가 나올락 말락 할 때까지 드시는 거다. 그게 적정량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드셔보시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아무리 먹어도 설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은지 체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양이 내 몸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체크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타민C가 자꾸 들어갑니다. 대부분 암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36g 이상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타민C를 먹어보고 그 양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설사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이 적정 최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소변으로 체크가 되는데 비타민C는 변으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네요. 또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최고입니다. 라는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K님, 비타민C 적정량은 설사하기 직전 용량 적정량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그 다음에,
네, 네, 한문으로 적어 주셨네요. 니하오 라고 적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미노산인가요? 글루타민인가요? 아미노산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가지 이상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건 글루타민만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글루타민이 약 5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가 BCA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량씩 또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종합 아미노산, 제가 말씀드리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합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타민은 글루타민만 단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미노산을 드셔라라는 겁니다. 글루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체크를 하셔서 잘 모르시겠거든 상담 선생님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전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자, 문파슈님 반갑습니다. 에이구 늦게 들어왔네요. 아까 기다리다가 통화하고 왔는데 제가 드린 거구아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듣기 할게요. 아미노산 닥탄서물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댓글에다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을 해 주신 분 있고요. 100kg이나 나가는 거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것에 관한 답변도 드렸고요. 저혈압이신 분, 저혈압인데 어떻게 혈압을 조절해야 되느냐, 비타민C 먹으면 괜찮아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염식을 했는데 골다공, 그 다음에 디스크 이런 것들이 오더라, 저염식은 백해무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전 영상을 좀 열심히 또 더 찾아서 보시고요. 그걸 보시다 보면 또 다양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 얘기들 참고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약물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 생긴 질병은 원래 내 몸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내 몸이 알아서 고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잘 고칠 수 있도록 내 몸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고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놓는 게 뭐냐면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못 먹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약물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 못 먹게 되거나 이용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하물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약을 끊어야 산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 약물은요, 대부분 내 몸에 부작용도 많이 일으킵니다. 물론 좋은 작용도 많죠. 그리고 급하게 며칠 동안 먹는 약물로는 꼭 써야 되고요. 당을 떨어뜨리는데도 약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그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몸은 나 스스로 고치고 내 몸이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내 몸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의 기본이 뭐냐면 물을 잘 마신다, 숨을 잘 쉰다. 즉 공기, 산소를 많이 넣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염분, 비타민C,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다 먹기가 어렵고요. 종류나 양을 채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양한 것을 먹어보고 먹었더니 어떻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변하더라. 여러분들이 뭐 영양제를 먹고 몸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남이 나를 고쳐주지 못하는 질병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앓고 있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 스스로 영양제를 먹음으로 해서 고쳐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지금 여기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자, 제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면 어떻게 먹었더니 좋아지더라, 이렇게 어디 무엇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이 많이 있으니 댓글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신다든지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몸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는, 여태까지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것을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병은 영양실조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소금과 비타민C 영양실조,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제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영양제를 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약 시장에, 약 산업을 뛰어넘어서 영양제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을까요? 지식이요, 경험이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를 먹었더니 점점 좋아지더라. 이런 질병들이 병원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좋아졌다. 이런 정보가 너무 잘 흘러가고 있고 잘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정보가 빨리빨리 도달되어져서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스스로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질병을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 스스로 내 몸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지름길이다. 몸에 문제도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양제이니까요. 내 몸속에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양제 선택 잘 해보시면 지금 현재 그 힘든 고통을 영양제가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미소님 반갑습니다. 친구는 비타민C보다 비타민 열매라는 식품이 더 좋다고 C를 거부합니다.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그 속에요,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양, 순수하게 비타민C라고 하는 그 물질의 양으로 하루에 6g 이상 먹을 수 있으면, 그 지금 말하는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타민 C를 6g 이상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6g을 먹든 뭐 20g을 먹든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순수하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들을 먹는 것과 열매라고 하는 곳에, 뭐 제가 지금 그 비타민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거. 그런데 알로 되어져 있는 비타민 C, 타정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비타민 C 1000mg보다 더 싼 비타민 C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보시려면 많이 먹을 수 있고 값싼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볼게요. 비오6기소에서 키토산만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사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식이섬유질 식사로서 충분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450g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배추로요, 한 통 정도 먹어야 됩니다. 배추 한 통 매일 드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식이섬유질, 음식 중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용해되어지지 않는 식이섬유질은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용해되어지는 식이섬유질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기타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드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 5가지를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다 뒤져보시면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한 달 정도만이라도 해보시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병류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체온이 36.3도인데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오6기소, 비타민 B,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코큐텐, 아연, 마그네슘 먹은 지 2-3 정도 됩니다. 2-3 뭐죠? 2-3주입니까? 2-3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 20년 되고 당화혈색소 7.2이고 당뇨약, 심혈관, 부정맥, 협심증 등 약 한 주먹, 영양제 한 주먹 먹고 있는데 간은 괜찮을까요?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간을 나쁘게 하는 거는 지금 먹고 있는 협심증, 부정맥, 심혈관 저런 약들이 간을 나쁘게 하는 거고요. 먹고 있는 영양제는 간을 나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당화혈색소 7.2는 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1 정도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장을 할 정도로 자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위에 먹고 있는 영양제 꾸준히 비오6기소부터 시작해서 저거 다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3주를 가지고 뭐 빨리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건 어렵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변화도 있고, 뭐 지금 현재로도 뭐 이 변이 좋아진다든지 장이 좋아진다든지 소화가 잘 되고 있다든지 그런 효과는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처음으로 질문하신 36.3도 체온 0.2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요. 저 0.2도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영양소를 제대로 잘 챙겨 먹고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당 농도만큼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져야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열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방을 온돌 침대가 되든 맥반석 침대가 되든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훨씬 더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약 37도 사이에서 유지가 되어질 때 신진대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신진대사가 가장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없앤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없앤다라는 것은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체온을 높이고 싶으시면 일단 저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다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또 뭐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인데요.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 신진대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손발이 차가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소금을 잘 챙겨 드시고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SM,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하루에 6g 이상 챙겨 드셔보십시오. 손발이 많이 따뜻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미노산 하루에 몇 알 먹어야 되는지요? 물어주셨는데요.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 10g 이상이 적절합니다. 10g 이상. 네. 그리고 오전에 5g, 오후에 5g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식사를 할 때 먹어주어도 좋습니다.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렇게 아미노산을 챙겨 드셔 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라, 숨을 잘 쉬어라, 물을 잘 마셔라, 소금을 먹어라, 비타민C를 먹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시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적어 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따라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좀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요.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날마다 오셔서 채팅창에 글을 적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반신욕이 신진대사에 좋을까요? 하루 한 번 10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진대사와 반신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 반신욕. 자, 기본적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따뜻한 물 속에 옷을 벗고 몸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만이라도 체온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따뜻해지면 몸속에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 그리고요,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15% 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한다. 또 이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요. 포도당이 훨씬 더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산소와 포도당 소모가 증가합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필히 반신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신욕을 하는 동안 이제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 맥박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맥박이 보통 60에서 80배 정도 뛰는데 심하면 100회, 120회까지 맥박이 올라갑니다. 맥박이 뛴다라는 이야기는 뭘 하는 거냐면 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반신욕을 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신욕 그냥 물속에만 들어있는데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다.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분은 왜 반신욕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신욕은 무조건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맥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모세혈관 구석구석이 뚫어진다. 여러분 모세혈관이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혀 있고요. 제대로 순환이 안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뚫어지게 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심장 맥박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반신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 꼭 하시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정말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반신욕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게 좋고 몸속에 노폐물을 자꾸 빠져나가도록 해준다. 운동 효과도 있다. 반신욕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